오늘은 세계 군사 강국들만 개발하고 보유했던 장거리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소개 앞서 작년에 한국이 대한미사일을 개발한다고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슨 장거리 대한미사일 개발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작했던 영상이 한국이 개발한 대공미사일이었습니다. 한국도 대한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꼬리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 간 제약이 걸려서 못 만드는 것들도 있고 방산 무기는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안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다른 국가가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 미사일 가치 사거리와 탄두 제한이 풀리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현무 미사일의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정보로만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한심하게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을 가장한 외국인입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국방 비리가 발견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채찍질하고 일을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2년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의 최대 사거리 500km 음속 3에서 400급의 초음속 미사일을 2020년부터 배치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차세대 대한미사일 개발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에이즈의 미로 8시에 제2의 등으로 대표되는 암소과 장사정의 컴팩트한 스텔스 설계에 대한 미사일 군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3.2 직권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초음속 대한미사일로 이렇게 두 분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과 부족한 기술 여건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 중에서 일단 초음속 대한미사일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재원과 크기를 감안하면 가장 가까운 형태는 러시아 인도가 현재 합작 개발 중인 1.5톤급 내외의 부라면서 M과 대만의 슈펜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한미사일 기술 시작점이 러시아의 야트임을 감안하면 국내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브라모션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데요. 하지만 브라보섬은 공대함용으로 개발되고 있기에 한국의 함대함 지뢰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부스터를 장착해야 하는 등의 추가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모스는 러시아와 인도의 합작 개발로 무게는 3톤 최대 사거리 450km 최대 속도 마하 3 이하의 초음속 대형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원형인 오릭스의 수출량이 양원제에 비해 1조 5천원가량의 무게를 줄여서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두 나라는 마하바라지콘 또는 브람스라고 불리우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공동 개발 중입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재원은 최대 사거리 500km 속도는 줄이 6m 직경 531로 무게 1조톤으로 예상되며 유도 방식은 관성헌법 장치에 GPS 유도 쾌유 액티브 레이더 밴드 적외선 영상 시커를 탑재 종말 유도 단계에서 파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초음속 대형 미사일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치곤 1톤급의 컴팩트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km나 되는 최대 사거리와 3가지나 되는 혼합한 복합유도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이 들어간다면 현존하는 대한미사일 중에는 세계 최고의 재원을 가하기 때문에 가장 위력적인 대한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대한미사일 개발 초기 재원을 정할 때 체급이 비슷한 러시아와 인도 협정이 라모스 미녀와 대만의 순픽스의 기술 지원을 참고하였습니다. 체급은 다르지만 한국 차세대에 대한 미사일 기술의 군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무게
세통 대형 초음속 대형 미사일 야와 브라모스 2교시에는 크기 사거리 속도 면에서 모두 이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인도는 현재 마하바라지 로켓의 개발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한국이 실전 배치하는 초음속 대한 미사일은 세계 최강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라는 타이틀만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왕의 자리는 다른 나라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기존 가치 마하8의 속도라면 모르겠지만 정도의 속도는 한 대의 요격 미사일에 격추되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각종 미사일 개발이라는 숙제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대한미사일은 라모스 무서움을 기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기종이 얼마나 위력적인 미사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음속 미사일에 비해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커다란 약점 중 하나가 엄청난 크기와 무게입니다. 당연히 육중한 몸매로 인해서 적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피기동이 느려지고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중력 가속도는 질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3톤의 미사일 무게는 그만큼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도화되는 미사일 시장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 1톤 정도로 줄인 미사일을 미그 29와 같은 중형급 전투기에도 운용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라모스옙입니다. 라모3은 공대함용으로 제작되었고 최대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300kg, 최대 속도 마하 4월 13일, 무게 1.5톤, 길이 6m입니다. 유도 방식은 한국의 차세대 대한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관성항법 유도 장치와 종말 유도에는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사용합니다. 공동 개발국이자 기술 제공국인 러시아는 아마도 800 카운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에 프랑스와 같은 미사일에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한국과 인도 측에 기대하는 건 기술 제공 대가로 얻는 거액의 개발비인데요. 러시아는 그 돈으로 더 성능이 좋은 스크램적 기술을 이용한 고성능의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초음속인 마8의 7권이라는 괴물을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 세계 최고의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배치를 시작할 때쯤이면 러시아는 아마도 지적을 더 개량시킨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시작한다는 2020년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7호급 순양함의 발사대 개조 사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는 라모스의 경우 사거리는 300km로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버전은 500에서 600km입니다. 야운조와 브로맨스가 그러하듯이 러시아가 타국에 판매하는 미사일은 다운그레이드하여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국도 KMS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맥심 기술을 팔았고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만든 KMS 게임을 배치하는 시점에 훨씬 고스펙의 중거리 세움 체계인 LS-350이 비치를 발표하여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종되는 60년 헬기의 기술을 한국에게 팔아 국산 헬기 수련을 탄생하게 한 유럽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도 타국과 방산 무기 거래를 할 때 같은 상황인데요. 이처럼 국가 간의 거래는 냉혹한 정글이라고 할 만큼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개발 완료되는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 역시 다운그레이드되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장인인 러시아의 제품보다 스펙을 높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인도의 브라모스 개발 협력에도 작전 사거리는 MTCR 규정을 이유로 300m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존 브라모스 사거리를 600km로 2배 늘려주는 업그레이드 기대형 브라모스야를 따로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 지원을 참고한 나라가 한 곳 더 있습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한 체급으로 항모 킬러라고 대만이 대대적으로 선전 중인 중 펜스의
재원도 참고했기 때문에 브람스 때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는데요. 대만이 자랑하는 대만의 슈퍼3는 현재 개발 중이라 스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드라마스엠과는 달리 중프랑스의 경우는 스펙이 전부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대형 미사일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펜스레는 한국과 동일한 함대함 지뢰함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작전 사거리 최대 200km 액체 연료를 사용하며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메인 포스터와 2개의 사이트 포스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속도는 3에 이르고 있습니다. 길이 1m, 직경 460mm, 무게 1톤이며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 장치와 종말 유도용 X밴드 액티브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대만의 펜슬의 외형적 특징은 러시아의 P-70 부속 귀신약혼 초기 모델과 유사한 한 세대 이전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 펜슬에는 부스터들이 바깥에 붙어있기 때문에 항력 개수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대함미사일은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장전과 패스의 장점만을 모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차세대 대한미사일의 외형은 부스터들이 바깥에 배치된 대만 슈퍼3보다 2단 추진 현지의 얇은 라모스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외형은 얇은 저와 비슷할 것이고 대만의 쉼표처 럼 함대함 지뢰함 미사일의 장점을 가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수직 미사일 발사대인 KF-LX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경 530mm로 개발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중장거리 유도 미사일 체계는 모두 최대 직경이 530로 개발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권이 사용할 수 있고 따로 발사체의 개조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보유 중인 최강의 잠수함인 난창호함에도 바로 장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군사 강국들과의 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는 어깨를 두드려봐도 승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차세대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초음속 미사일의 배치 초부터는 항공기용 지상용도 개발이 가능해진대요. 지금 이런 위대한 순간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차세대 대한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다른 군사강국들도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업그레이드된 한국만의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버릇이 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